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에 거주는 남자 정진입니다. 유로파리그 결승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프리뷰를 통해서 이번 경기에 대해서 아시면 좋을 대략적인 정보들과 전술적 포인트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상은 일반편과 전술편으로 나뉘며 일반편에선 매치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전술편에서 양팀의 일반적인 전술 구성 방식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경기는 폴란드의 그단스크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경기입니다. 경기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5월 27일 새벽 4시입니다. 심판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리그양의 심판진들이 대거 배정되었는데요. 주심은 클레망 터핀 심판, VAR심은 프랑스와 르텍시의 심판입니다. 터핀 심판의 경우 리그양 23명의 심판 중에선 엄격한 성향에 속하는 심판입니다. 경기당 파울 26.56개로 8위, 태클당 파울 0.83개로 7위, 경기당 PK 0.56개로 6위. 판정 기준을 엄격하게 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심판이 경기당 경고 2.94개로 리그양 심판 23명 중 21위에 해당하는, 카드를 그렇게 많이 꺼내지 않은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장은 12장을 꺼내며 경기당 0.67개로 독보적인 1위를 달린다는 것입니다. 카드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이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파울에 대해선 과감하게 레드카드를 꺼낼 줄 아는 심판이라는 것이죠. 판정으로 인해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다소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양팀의 현재까지 유럽 대항전과 유로파리그 본선 토너먼트에서의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한눈에 확인 가능하시듯 비아레알의 전반적인 성적이 더 좋은 편입니다. 대회를 통틀어 단 한 번도 패배가 없고 본선 토너먼트 들어서도 경기당 0.38개의 실점만을 내줄 정도로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죠. 유나이티드가 챔피언스리그 조별예선을 치르고 유로파리가 왔다는 점을 고려해도 비아레알은 라리가 7위라는 성적에 걸맞지 않게 유로파리그에선 확연하게 좋은 성적을 보여왔습니다. 다만 기회를 만들어내고 득점까지 해나가는 것에선 유나이티드가 훨씬 나은 모습을 보여왔죠. 그룹 스테이지에서 비아레알은 시바스 스포르, 카라바흐, 마카비 텔 아비브를 만나서 5승 1무로 16점의 승점을 따내며 본선 토너먼트에 올라왔습니다. 반면 유나이티드의 경우 챔피언스리그 H조에 소속되어 파리 생제르맹, 라이프치히, 이스탄불 바샥쉐히르를 상대로 3승 3패의 성적을 기록하며 조 3위로 유로파리그로 진출하였죠. 본선 토너먼트에 들어서 비아레알은 32강에서 짤즈부르크, 16강에서 디나모 키예프, 8강에서 디나모 자그레브, 그리고 준결승에서 아스날을 만나면서 결승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스날과 2차전 무승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승리를 거뒀죠. 유나이티드의 경우 32강에서 AC 밀란, 16강에서 레알 소시에다드, 8강에서 그라나다, 그리고 준결승에서 AS 로마를 만났습니다. 대회에서 손꼽는 강호들만 골라가며 만난 탓에 성적은 내용 면에서 썩 좋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찌저찌 결승에는 진출할 수 있었죠. 양팀의 최근 5경기 성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팀 모두 2승 1무 2패로 비슷한 흐름을 이어나가는데요. 다만 비아레알은 시즌 막판까지 순위 상승을 위해서 주전 선수단을 계속 기용한 반면 유나이티드는 레스터 시티전과 울버햄튼전에서 유스 선수들을 대거 기용하는 등 주전 선수단에 대한 체력 안배를 충분히 해놓은 상황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양팀의 역대 상대 전적을 살펴보도록 하죠. 양팀은 역사상 지금까지 단 4차례 만났는데요. 2005-2006 시즌, 그리고 2008-2009 시즌 챔스 조별예선에서였습니다. 두 차례 대회 4번의 맞대결에서 결과는 모두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죠. 5번째 맞대결인 이번 경기는 결승인 만큼 반드시 어느 한쪽이 승리하게 될 텐데 이 균형이 어느 쪽으로 깨어질지 지켜보도록 하죠. 참고로 비아레알 상대 4경기 연속 무득점 기록은 유나이티드의 역사상 특정 클럽을 처음 만나 가장 오랫동안 득점이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유나이티드는 이번 경기가 역사상 8번째로 치르는 유럽 대항전 결승전입니다. 앞선 7번의 결승 중에선 5번 우승을 차지했고 우승을 차지하지 못한 2번의 패배는 모두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한 챔피언스리그 결승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경기가 열리는 5월 26일은 깜노의 기적으로도 잘 알려진 1998-99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있었던 날이며 맷 버스비경의 생신이기도 합니다. 한편 비아레알은 이번 경기가 역사상 첫 유럽 대항전 진출인데요. 스페인 팀 중에선 11번째로 유럽 대항전 결승 무대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비아레알과 마찬가지로 결승에 처음 진출한 최근 2개 스페인 팀인
알라베스와 세비야의 경우 각각 처음으로 진출한 결승에서 잉글랜드 팀을 만났었는데요. 2000-2001 시즌 알라베스가 리버풀의 UEFA컵 결승에서 만나 4대5로 패배했고 2005-2006 시즌 UEFA컵 결승에서는 세비야가 미들즈보로를 만나 4대0으로 승리했었습니다. 유나이티드에게는 기분 나쁜 징크스이겠지만 유럽 대항전 결승전에서 스페인과 잉글랜드 팀이 만난 경우 유나이티드가 바르사에 패배한 2차례 경기를 포함 최근 9차례 경기에서 모두 스페인 팀이 승리했었는데요. 스페인 팀의 마지막 패배는 2000-2001 시즌 리버풀을 상대했던 알라베스가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감독들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보죠. 비아레알의 감독 우나이 에메리 감독은 이번 경기가 벌써 5번째 유로파리그 결승전 진출입니다. 2014-2014 시즌부터 2015-2016 시즌까지 3시즌 연속으로 세비야를 이끌고 우승컵을 들어올렸고 2018-2019 시즌엔 아스날을 이끌고 결승까지 올랐으나 우승에는 실패하고 말았죠. 명실상부하게 유로파리그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감독인데 만약 에메리 감독이 비아레알을 이끌고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된다면 밥 베이즐리, 지오바니 트러퍼터니 그리고 주제 무리뉴에 이어서 유럽 대항전 트로피를 4번 따낸 역대 4번째 감독이 됩니다. 유나이티드의 소셜 감독의 경우 결승과는 그리 인연이 길지 못했는데요. 지난 시즌 리그컵, FA컵, 유로파리그 모두에서 준결승 탈락한 이후 이번 시즌 리그컵에서도 준결승 탈락하면서 유나이티드 주의봉을 잡은 이후 4번이나 준결승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소셜 감독 부임 이후 유나이티드가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하는 것인데요. 소셜 감독 본인 역시 감독 커리어에서 2번째로 치르게 되는 결승전입니다. 참고로 첫 결승은 2013년 몰데를 이끌고 노르웨이컵에서 우승한 것이었는데요. 크게 주목되는 기록은 아니죠. 그래서 만약 이번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소셜 감독은 감독 커리어를 통틀어 처음으로 메이저컵 대회 우승을 기록하는 것이며 유럽 대항전 역사상 노르웨이 감독이 처음으로 우승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비아레알의 카르로스 바카의 경우 2014-2015 시즌 세비야 소속으로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이미 2골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번 경기에서 또 득점을 기록한다면 동일한 국가의 2개 팀에서 유럽 대항전 결승전 득점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스페인 내에서는 최초에 해당하는 기록이며 이전에 이 기록을 세웠던 선수는 1998-99 시즌 UEFA컵 결승전에서 파르마 소속으로 그리고 2004-2005 시즌 밀란 소속으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득점을 기록한 에르난 크레스포였습니다. 유나이티드의 그리운드는 경기당일 19세 237일로 집계되는데요. 만약 이번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게 된다면 1968년 유로피언컵 결승에서 벤피카를 상대로 19세 생일에 득점을 기록했던 브라이언 키드 다음으로 2번째로 어린 나이에 유럽 대항전 결승전에서 득점을 기록하는 잉글리시 선수가 됩니다. 다음 양팀의 부상 및 결장자 명단을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비아레알은 최대 3명의 선수가 경기에 나설 수 없습니다. 역동적인 측면 공격수 사무엘 추크헤제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번 경기에 나서는 것이 힘들어 보이며 비센테 이보라와 후안 포이스는 모두 부상으로 복귀해서 훈련에 참가했다곤 하나 둘 다 장기 부상이었던 만큼 당장 경기에 나서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유나이티드 역시 최대 3명의 부상자가 경기에 나설 수 없습니다. 우선 앙토니 마샬과 필 존스는 끝내 무릎 부상으로 원정 명단에 들지 못하면서 결장이 확정되었고 발목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한 맥과이어는 원정에 동행하긴 했으나 훈련에 불참하면서 출전 가능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양팀의 예상 선발 라인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비아레알은 최근 자주 활용 중인 4-4-2 포메이션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리오 아세오노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는 가운데 알폰소 페드라사, 파우 토레스, 라울 알비올, 마리오 가스파르가 백프라인을 구성하고 그 앞선에 모이 고메스, 다니 파레오, 에티엔 카푸, 마누 트리게로스가 채우게 되겠죠. 최전방에는 파코 알카세르와 제라르 모레노가 나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나이티드의 예상 포메이션은 4-2-3-1입니다. 울브스전 휴식을 부여받았던 데야가 핸더슨 대신 경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맥과이의 빈자리는 바이가 채워서 쇼, 린델레프, 바이, 완비사칼 백포라인이 구성되겠죠. 중원은 늘그렇듯 프레드와 맥토미니가 채우고 그 앞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채우게 될 것입니다. 왼쪽에는 포그바, 오른쪽에는 레시포드가 출전한 가운데
최전방은 카바니가 메꾸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번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둘러싼 다양한 정보들과 매치 이슈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전술적인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전술편을 참조해주시고요. 모쪼록 영상의 내용들이 경기를 더욱 즐기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유나이티드가 준 남자 정진이었습니다.